지난 7월 6일 현대자동차가 전북 전주 공장에서 생산한 수소전기 트럭을 전남 광양항에서 10대를 선적하고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트럭을 수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수립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연료 전기차 FCV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조력을 인정받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 중 우리나라 현대차가 유일하게 수소연료 전기 상용차를 해외에 판매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도 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고 있어 더욱 가슴 뿌듯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임직원들은 경쟁사처럼 전기차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소연료 전기차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소연료 전지차의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그 실증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제도의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서 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2009년 EU 및 G8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육상 분야에서는 95%의 온실가스 배출에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연료 전지차의 상용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수출한 이 차들은 대형 트럭 액시언트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디젤 엔진과 변속기 대신 수소연료 전지와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연료 탱크, 그리고 전력 공급 관리를 위한 배터리 등을 탑재한 모델로 넥소에 사용되는 수소연료 전지 2개가 장착되어 총 190kW의 출력을 내고 구동 모터는 476마력의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석이 있는 캡과 화물 적재 공간 사이에 7개의 대형 수소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약 32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스위스의 현대하이드로젠 모빌리티에 인도되어 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40대를 공급하고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북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인 투싼 IX를 개발하여 양산에 성공한 바 있고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 수소전기차를 선보인 데 이어 미래형 수소전기하우스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인 2019년 스위스의 에너지 기업 H2E와 합작법인 현대하이드로젠 모빌리티를 설립하였고 2025년까지 수소전기 트럭 1600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출이 마침내 진행된 것입니다. H2E사는 스위스 전역의 수소 충전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스위스의 풍부한 수력 발전 자원을 활용, 전력이 남는 시간에 물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위스 수소 모빌리티 협회는 에너지 회사와 물류 회사, 유통회사 등이 참여해 수소트럭 기반 물류망 확충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트럭을 직접 판매가 아닌 장기 임대 형태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한 만큼 사용량을 지불하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입니다. 사용료에는 충전비, 수리비, 그리고 보험료와 정비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 현대차 측은 이 방식이 고객사의 초기 비용과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기차 부문에서 도요타와 글로벌 수소 전기차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요타를 제치고 단독으로 상용차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대량 공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도요타의 산하 전기차 부문인 히노모터스는 지난 4월 말경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상용 전기차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는데 전기버스와 트럭 생산에서 협업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BYD와 도요타는 3주 전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기 승용차 파트너십도 맺은 바 있습니다. BYD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충격 여파와 관련하여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세제 지원 2년 연장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은 연결차 중량을 포함한 차량 총 중량이 34톤급인 대형 카고 트럭으로 스위스 현지 고객사의 요구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하여 1회 충전 주행 거리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은 약 8에서 20분이 소요되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수소트럭의 개발에 집중한 이유는 일반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수소전기차가 갖는 이점을 트럭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와 적재 중량을 늘리려면 값이 비싼 배터리의 용량도 함께 늘려야 하고 충전 시간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기만 하면 되고
충전 시간도 전기차보다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물의 상하차 지역이나 차고지 중심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면 인프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경유차가 대부분인 상용차 시장은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도입이 시급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 스타트업 회사인 이콜라는 금년 6월 24일 벡토아이큐와 합병하며 나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이후 줄곧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이콜라 테슬라의 앞 이름을 딴 것으로 이로써 테슬라와 한짝이 되었는데, 미국의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트럭 업체 이콜라가 공개한 수소트럭의 스펙이 과장됐다며 생산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회 충전으로 약 1920km를 갈 수 있는 수소트럭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주로 수소전기 상용차를 전문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생산 공장 없이 외주 제작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설계 전문 회사로서 펜리스 형태의 회사입니다. 6월 22일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 방송은 이콜라 회장 트레버 밀턴이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7월 23일 애리조나주 쿨리즈에서 개공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3만 5천 대의 수소전기 트럭을 제조하고 수천 명분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콜라가 미국 전역에 7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 중이며, 충전소는 자사는 물론 경쟁사 차량에도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콜라는 2016년 12월 당시 공개된 장거리 수소전지 트럭 이콜라1에 기어와 모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소 연료전지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사는 당시 2020년 이콜라1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장은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로 니콜라1은 2027년에 생산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수소 연료전지 픽업 트럭 배저의 예약 판매 소식만으로 계약 후 100억 달러의 선주문을 받았는데, 아직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주문이어서 투자자들의 수소 트럭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의 주가는 상장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만에 7배가 넘게 올라 3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콜라의 주식은 7일 현재 8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가 40달러로 떨어져 그야말로 반토막이 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화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은 2018년 11월 총 1억 달러를 투자하여 6.3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투자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수소전기 트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이를 충전 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장거리 모델을 북미와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북미 상용차 전시회에서 공개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콘셉트카인 HDC6 넵튠이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인 휘발유차와 디젤차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이저 자동차 생산 회사들은 앞다투어 전기자동차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있고, 여러 다국적 회사들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드문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자동차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약 20% 정도 연료 효율이 높으며, 엔진이 없어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 빨아들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운행 중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소전기차는 충전소 건설 비용에 대지 비용 외에 20억 원 정도가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과, 이로 인한 이유로 충전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수소 충전소는 41곳이며 연말까지 현재의 2배인 80개 정도로 늘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양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심용 및 단거리용 승용차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상용차 시장에서는 수소전기차가 주도권을 줄 예정입니다. 전기 트럭이 기존 디젤 트럭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하고, 그만큼 화물을 실을 적재 공간이 부족해져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전기차의 10에서 30%에 불과하고 차량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택배 박스를 탑재한 수소전기 트럭 5대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5월 20일 충북 옥천군 CJ 대한통운 허브터미널에서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등과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현대차를 포함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와 쿠팡 7군데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소전기 화물차의 생산과 보급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과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1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면 수소트럭이 전기차보다 비용이 싸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소전기 트럭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시장은 약 300에서 400만 대의 운송용 수소전기 트럭이 보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스카니아, BYD 등도 수소전기 트럭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선박이나 철도, 항공기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그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대차가 야심차게 만든 미래형 비행기도 수소연료 사용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수소전기차의 확산과 성공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연 생산 능력을 50만 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 공급 장치와 흡배기 계열 부품이 필요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자동차인 넥소의 수소연료전지는 국내 협력사 300여 개와 협업하여 만든 것으로 부품 국산화율이 100%에 근접합니다. 따라서 완성차 입장으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원래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 가운데 수소차를 양산 중인 브랜드는 현대차와 도요타, 혼다 정도입니다. 벤츠, 아우디 등 독일 제조업체들은 이제야 수소차 양산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한때 회사 내 외부에서는 현대차가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고 전기차 시장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수소 경제의 돌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산업재건과 자국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소전기차에 눈독을 들이고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전기차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과학자 여러분과 현대차 관계자분들의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수소전기차 선도국으로 맨 앞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도권을 잃지 않고 쭉 매진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나모튜브가 말씀드렸습니다.